크루즈 인솔하시면은 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윤재홍입니다. 오늘은 크루즈 여행 인솔자로 일하고 계시는 김은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도에 동부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네, 너무 그러셨어요.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크루즈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타본 사람은 없다고. 훌륭한 와. 말씀을 알고 계시네요. 그죠? 벌써. 네, 네. 네. 근데 진짜 여러분들 강추합니다. 강추. 김은옥 대표님, 시청자 헌터스 여러분들한테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크루즈 여행 상품을 기획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김은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역사 교사로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역사 교사. 네네. 그 전에는 대학에서 항공관광과 교수로 10년을 근무를 했었고요. 예. 그 전에는 제가 외국항공사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네. 방송에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다 넣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국계면 어느 항공사인지 밝혀줄 수 저는 있어요? 중동의 사우디 항공사에 사우디 근무를 항공.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저희 국적 항공사가 대한항공밖에 없었어요. 그랬구나. 예, 사실 제가 대한항공도 시험을 한 번 봤어요. 떨어졌네. 떨어졌어요. 저는 한국형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사우디형이네요,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외국 항공사 두 곳을 비슷한 시기에 지원을 했는데 네네. 두 곳은 다 저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러셨구나. 그 중에 제가 사우디 항공을 선택을 해서 갔었던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직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크루즈 여행 인솔자를 하시게 된 계기하고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크루즈 여행 인솔자로 시작한 지는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1년. 네. 그걸 한 이유는 대학에 역사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승무원직을 지원한 이유도 예. 책 속에 배웠던 세계사의 현장을 답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해외 여행이 저희들에게 허용이 안 되던 시기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싼값에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승무원이 되는 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서 네. 제가 승무원의 길을 노크를 했었던 거고 운이 좋게 제가 또 기회를 잡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돌아와서 그 이후로도 이제 여행 관련 일은 했습니다만은 여행사 일이라는 게 주로 간 곳을 반복해서 가고 안 가본 곳들이 제법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예. 세계사 답사 지역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교직 경력 30년을 이제 채우고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인생 사막을 뭘 할 건가를 생각을 하다가 사막.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것이 최선이겠다라는 제일 생각을 좋죠.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남들보다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역시 여행업이다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이제 정년을 했기 때문에 건강도 생각을 해볼 때 이제는 코치 투어보다는 크루즈 여행이 대세이고 제에게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제가 통해서 미처 이루지 못한 세계사 답사에 마무리를 하려고 제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교사 자격증도 있으셨던 그렇죠. 거네. 네. 예. 그럼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도 가르치셨고 지금은 이제 크루즈 타면서 이제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여행은 울타리 없는 학교라고 하죠. 오늘 좋은 말 많이 나오네. 여행은 울타리 없는 학교. 학교다. 예,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떠나오신 분들에게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 아마 그분들이 학교에서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그때는 역사에 관심이 없으셨거나 그거를 현장에서 직접 발로 밟으면서 보시기 때문에 머리에 입력이 잘 되시는 거예요. 그러게 대충 알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교사 출신이 팩트로 딱 해주면 얼마나 고급져요. 네. 근데 싫어하는 그렇습니다. 분도 있겠다. 그러실 수도 여행 와서 있지만. 공부하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꼰대짓은 안 합니다. 그죠. 세상 재미와 잘 버무려서 설명드리면 역사를 이렇게 배우면 제가 역사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립 서비스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게요. 물론 옛날에 배웠을 때보다 재밌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하선을 하십니다.
크루즈 인솔자를 하려고 그러면 특별히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없어도 인솔은 가능합니다. 아, 인솔은 가능하고. 지금 현재 더군다나 크루즈라는 영역이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기존에 여행 인솔 하시던 분, 이른바 우리가 TC라고 하는데요. TC 하시던 분들이 크루즈로 넘어와서 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인솔을 하려면 인솔을 받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지 제대로 안내도 해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네. 크루즈라는 것 자체가 항공기나 버스나 기타의 운송기관에 비해서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크루즈 선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너무 다채로워서 선이 깨뚫고 있지 못하면 그 손님들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섬세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비록 이게 지금은 국가 인증은 아니고 민간 자격증이지만 저는 그 과정을 이수를 하고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여행사나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다 할지 셀프 스터디를 했다 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상황에 던져졌을 때 해결 능력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본인도 자신이 있고요. 서비스를 받는 손님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겠네. 그럼 만약에 네. 내가 영어도 좀 되고 네. 크루즈 인솔자 하고 싶다면 뭐 학원 같은 게 있어요? 아니요, 학원은 특별히 있지 않고요. 네. 제가 지금 협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크루즈야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크루즈 인솔자 그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기간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면 좋은데? 아마도 앞으로는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 일단 네. 크루즈가 많이 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네. 대세가 그렇게 되고 있죠. 김은옥 선생님은 프리랜서세요? 아니면 뭐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주로는 제가 크루즈 양성 교육을 받았던 크루즈야라는 회사에서 주로 많이 합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꼭 여기에서만 일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그 여행사에서 파견 요청이 오거나 상품 기획에 협조를 구할 때는 제가 그 일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크루즈야가 나오는데 제가 재작년에 동부지중해 크루즈 여행 다녀왔던 업체가 크루즈야거든요. 요 밑에다가 홈페이지 넣어드릴 테니까 크루즈 타보고 싶은 분들은 그쪽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광고 아닙니다. 1원도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그러니까요. 있죠. 네네. 크루즈는 주로 어떤 분들이 고객이세요? 우리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크루즈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네. 한 번만 타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게 크루즈 업계의 굉장히 그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또 타고 싶어. 그러시죠. 크루즈를 타신 분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1%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한 번 타신 분들이 반복해서 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0.6%요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연령층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로 50대에서 70대 분들이 많이 타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연령대가 되면 인생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본인이 해야 될 숙제도 웬만큼 그렇죠. 마무리가 예. 되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시간도 이제 있으시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인생의 숙제를 조금 마무리하시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시간을 마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의 추세가 3세대가 함께 가족 동반으로 여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력 추천합니다. 너무 네. 재밌었고 네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 그렇죠. 최하 열흘 이상은 그렇죠. 비워야 되니까. 네네. 저도 타보니까 젊을 때 가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여유 있고 어르신분들 부모님들 가도 좋지만 영어도 안 되고 이러면은 막 감옥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럴 때 이제 인솔자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네. 크루즈 인솔자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일반 여행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제 크루즈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한테 사전 미팅을 하게 되면 그 여행지의 기본적인 안내, 그 지역의 기후랄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준비물 이런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막상 이제 저희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 크루즈 내는 기내하고는 차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복잡한 것들이 많고 보살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이 영어와 제2 외국어로 되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은 좀 못하시기 때문에 선내 행사에 대한 안내랄지 크루즈선에서는 카드를 결제를 해야지 되거든요. 물론 현금도 됩니다만 현금을 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카드를 디파짓하기를 저희가 권하는데 그런 거 등록하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특별한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 칠순 잔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여행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손님들이 상상하시지 못했던 것들 저희들이 중간중간 서프라이즈를 넣어서 감동을 많이 안겨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 세세하게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러겠네요. 네네. 일단은 여행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죠. 네. A에서 Z까지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케이스가 워낙 다양할 텐데 크루즈 인솔하시면은 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경우마다 조금 다르니까요. 일반 그 여행 인솔자들도 스케줄과 또 여러 가지 능력별로 차이가 참 천차만별이거든요. 네네.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품 기획도 하고 인솔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정년 퇴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연금도 나오고 부럽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크루즈를 통한 수입은 회사별로 조금 다르고 역할별로 좀 다르고 하긴 하지만 하루 2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네네. 얘기는 아니다라고 네, 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하루 인솔하면 25만 원 내외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네네. 만약에 한 열흘짜리 탔다 그러면 250 그렇죠. 네. 막 세계 일주 막 100일 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크루즈는 공짜로 탈 거고. 노동에 대한 보상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해외여행 막 갈 때 네. 싼 거 가면은 뭐 쇼핑해라 뭐 해라 막 이러잖아요. 옵션. 그렇죠. 네네. 제가 그 동부 지중해 유럽 크루즈 탔을 때는 와,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크루즈는 네. 일반 그 코치 여행과 차별화된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땡처리 여행하는 거 있잖아요. 땡처리. 그러니까 가격만 보면 너무나 매혹적이에요. 네. 어머 이렇게 싼 가격에 갈 수 있어? 하는데 가서 보면 내용물은 거의가 옵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쇼핑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루에 한두 군데 쇼핑센터를 가야 되는 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상 여행을 다녀오면 여행비로 낸 것보다 거기 가서 부수적으로 쓰는 돈이 더 훨씬 많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알아봐야겠네요. 그럼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상품을 선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크루즈는 지금 현재 초기 크루즈 상품은 노 쇼핑, 노 옵션, 노 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만 비교해보면 코치 상품보다 훨씬 비싼 것 같지만 거기에 옵션 들어가지 않고 팁 따로 나가지 않고요. 쇼핑도 거의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인 어떤 액수만 비교해가지고는 크루즈가 비싸다라는 선입견을 갖는 것은 별로 합리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내용이 튼실한 상품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경험자로서 그 인정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만약에 주류나 와이파이나 이런 네. 거는 별도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거는 크루즈 선사의 옵션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탔을 때는 크루즈에서 주류 패키지를 무료로 넣어줘가지고 네. 시컷 먹었거든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유료 옵션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 주냐고 행패 부리시면 안 돼요. 대표님이 특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매번 홍보해드리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크루즈 인솔자분들은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다 챙겨줘야 물론입니다. 되니까, 예, 어른들, 예. 관광객들을. 네. 그럼 하루 일과하고 가장 바쁜 시간대는 언제예요? 사실 인솔자는 24시간 항상 긴장해야지 됩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지 되고 가장 바쁜 시간을 굳이 콕 집으라면 기항지에 도착을 해서 하선하면서 그 하루가 시작이 될 때 그때 이제 모든 손님들이 제 시간에 건강한 상태로 준비되실 수 있도록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니면서 준비시켜 드리는 시간 아침 그러니까요. 시간대가 가장 분주한 시간이라고 그러겠어요. 예,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을 되짚어 보면은 기항지 하선할 때 그때가 제일 번잡스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끝날 때 시간 맞춰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못 맞추면 개인적으로 다음 기항지 찾아와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아주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정말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같은 나라에서 그 다음 기항지면 어떻게 택시를 잡아 타고라도 네. 올 수 있는데 만약에 국경을 넘어야지 된다. 큰일 나겠네. 만약에 그 다음 날이 바다의 날이다.
그러면 이틀 이동할 거리를 택시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뭐 헤엄쳐서 너무나 올 수도 난감하죠. 없고, 그죠? 네. 조련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겠어요. 네네. 제가 그 그리스 미코노스 갔을 때 네. 배에다 남았는데 친한 동생 2명이랑 저랑 셋이서 너무 다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 네. 제대로 차려 입고서 갔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배 그거 놓치면 못 가잖아 이제 그렇죠. 크루즈까지. 술 마시면서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더라고. 야 가야 된다 가야 네,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겠다. 그렇죠. 김은옥 선생님이 인솔 가셨을 때 술 마시거나 아니면 시간 약속 안 지키고 막 통제 불능되신 고객분 계세요?